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구속 뒤 첫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어제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80여 명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수사 당국이 주요 가담자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가운데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장 불꽃놀이로 기념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등 전직 미국 대통령이 총출동하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개전 471일 만에 6주간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 첫날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이 맞교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판사를 설득했지만 이 법원은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은 어제도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했는데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다시 조사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사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정태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후 첫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약 1시간 전 공수처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 재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 10시간 40분간의 조사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이번에도 불법 수사와 영장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관심은 강제 조사 여부로 쏠립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사 장소로 강제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강제 조사에는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인치는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되므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만약 강제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윤 대통령은 첫 조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 적부 심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한편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독방으로 옮겨진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들이 찍는 사진, 일명 머그샷을 찍기도 했는데요. 현재 변호사를 제외한 어떤 사람과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 이 구치소에서 첫 밤을 보냈는데 이 정식 입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으로 수용사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6평 정도 되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는데요. 구속 이후에는 3평 규모의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독방에는 화장실과 간물대, 이불과 베개 등 침구류와 함께 TV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수임 번호를 부여받고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심체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미결 수용 카키색 수용복을 입고 상반신을 촬영하는 머그샷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건데요.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구치소와 공수처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면서요. 이 지지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상황입니까? 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경비에 투입되는 경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기물을 파송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어제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고 경기 남부경찰청은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경력 120여 명, 공수처에 60여 명이 배치됐는데요. 오늘부터는 경력을 2배로 늘릴 방침입니다. 지지자들이 구치소나 공수처로 몰려들거나 추가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한편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11시간 반 만에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대통령은 이 법원의 이번 구속이 적법한지 따져달라는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의 전략은 송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5문장짜리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시종일관 유지했던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 상태이고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측 대응인데 구속적 부심이나 보석 청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는 말을 아꼈지만 그럼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적부심 신청도 그런 얘기는 할 사안이 부정선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을 언급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구속 적부심 청구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데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번 대통령 구속 사태 강세현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계속 지금까지도 불응을 했고 앞으로도 좀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악수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당일 그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행동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무언가 감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조사 거부가 이런 우려를 더 크게 보이게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전해드렸지만 이 구속이 이번에 좀 적법했는지 따지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아직 완벽하게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르면 오늘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다만 인용될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계엄에 종사한 핵심 인물들은 현재 모두 구속된 상태죠. 그런데 내란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만 풀어주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조금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반대로 공수처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능하다 이런 비판에 시달렸잖아요. 이번 대통령 구속 성공하면서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부터 조직의 명운이 걸렸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는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음에도 꿋꿋하게 키를 잡고 수사를 했습니다. 만약 구속에 실패했다면 왜 너희가 나섰느냐는 책임론이 커지고 조직의 존재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그래도 구속에 성공하며 수사에 큰 고비를 넘겼고 무능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다음 달 초에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만약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엔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과거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두 사례를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었습니다. 아직 송치가 안 된 상황에서 판결을 예상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는 몰라도 내란죄만은 피하려고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세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오늘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법사위에는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행안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해 당시 현장 상황과 수사 방향 등에 대해 답변할 전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 오늘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32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유가족 심리상담과 돌봄, 의료 지원 등을 총괄합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 자료 열람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며 꼼꼼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에 반발하는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집단 난입했습니다.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법원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번 난동으로 현재까지 87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어제 오전 3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서울 서부지법 앞에 성난 지지자들이 모이더니 경찰과의 대치를 뚫고 법원으로 진입합니다. 막아서는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법원 입구 철창을 힘으로 개방합니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 방패까지 빼앗아 유리문을 내리찍습니다. 입구뿐 아니라 주변 창문을 깨부순 지지자들까지 난입하면서 법원 내부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법원 밖 지지자들은 공수처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합차를 에워싸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벌어진 아수라장에 경찰은 총 87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지지자들은 경찰 폭행과 법원에 침입해 각종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다쳤고 이들 중 7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법원 안으로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판사 집무실까지 들어갔는데 차은경 판사를 향한 살해 협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늘부터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심우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 청사에 난입한 시위대 일부는
건물 4, 5층을 비롯해 판사실이 위치한 위층까지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며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돼 집무실까지 난입했습니다. 난입 당시 차 부장판사는 다행히 법원 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발부 시점부터 언론 공지까지 다소 시차가 있어 차 부장판사가 시위대와 직접 부닥치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판을 중심으로 차 부장판사에 대한 살해 협박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잇따른 신변 위협의 차 부장판사는 결국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보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출퇴근 시간 위주로 차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사실상의 보호 조치는 어제 낮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의 다른 법관들에 대해서도 신변보호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참혹하단 말로 심경을 대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폭동 참가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살펴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참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법원 난입 폭력 사태의 천 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형사적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습니다. 대검찰청도 이번 사태를 불법 폭력 점거로 규정하고 서울 서부지검 전담팀을 통해 폭동의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현장에 찾아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87명에 대해선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공용물건 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성립되는 소유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최대 징역 10년형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검경도 구속수사 원칙을 밝히면서 폭력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앞서 보신 법원 폭동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분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당부했는데요. 국민의힘도 폭력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폭동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옥중에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의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서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폭력만은 안 된다며 이번 사태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을 즉시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는 시위는 점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앞에 있던 시위대는 이번엔 헌법재판소로 몰려갔는데요. 담을 넘어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가려다 3명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대법원장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심동욱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한 손에는 헬멧을 움켜쥔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이 남성은 헌법재판소의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단 정문으로 데려갑니다.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헌재 인근 초등학교와 안국역 등의 자리를 잡은 시위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신고 집회였는데 이들은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곳에 사시고 계신 주민분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차로 정거를 멈추시고 인도로 올라가세요. 헌재에 담을 넘은 남성과 쇠로 된 지렛대를 소지한 남성 등 모두 3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강성 시위자들의 표적이 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매일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헌법재판소와 서울 서부지법 인근의 긴장감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와 관련해 연예계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던 가수 JK 김동욱 씨는 어제 SNS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리다. 지금은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앞서 JK 김동욱 씨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며 탄핵 반대의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JK 김동욱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는데요. 최근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생애 처음 고발을 당했다고 밝히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가 겸 방송인 허지용 씨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한 일부 지지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 씨는 어제 SNS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7일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 새벽 수백 명의 폭도가 법원을 점거했다라며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로 유리창을 깨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폭력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이날 기동대 1,400여 명을 투입해 이들을 강제 진압하고 현장에서 수십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누리꾼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황 전 총리는 어제 SNS를 통해 각 경찰서를 돌며 체포된 분들을 면회하고 있다며 80여 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앞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둔하며 SNS로도 관련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계엄 선포 직후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편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후부터 최장 20일 동안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앞으로 일주일 정도 대통령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수사가 예정된 수순대로 흘러간다면 검찰은 2월 5일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먼저 신용수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입니다. 여기에 한 차례에 한해 기간을 열흘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날인 15일부터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면 2월 5일까지 구속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 적부심도 청구한다면 기소 날짜는 뒤로 며칠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적부심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구속 기한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서 사건을 향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절반씩 나눠서 맡기로 사전 협의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검찰로 사건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달받은 후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자체적인 수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기소 이후엔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까지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8월 초쯤엔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재판부는 최대한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2월 초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이 검찰 기소로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관할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소 후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오는 8월 초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최대한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재판 지연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이미 기소된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재판에 제출된 증거들도 채택을 반대하는 등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소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집중 심리를 거쳐서 구속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재판부가 어디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관련자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피의자가 워낙 많아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칙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를 비판했는데요. 대북 송금 사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시켜놓고 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냐며 공평하지 않다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권용범 기자입니다.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마주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합니다.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감의 뜻부터 표했습니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이 법원칙입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가 있었던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도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면서 사법부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과 여당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주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킨 건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구속 수사하라는 앞서 보신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비겁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일축했습니다.
야당 반응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라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선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타기 하지 말라고 직격한 겁니다. 야당 대표가 재판 나오라 그럴 때 거부했나요?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들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이번 난동 사태가 최 대행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경호처를 방치해서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된 데 따른 것이라며 꼬집은 겁니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민주당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것도 다시 한번 문제 삼았습니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란 특검 본회의 통과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앞두고 민주당이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으로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에서 강경파로 불리며 이 마지막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이 김성훈 경호처장에 이어서 이광호 경호본부장도 석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엔 성공했지만 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에 실패하면서 이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고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김성훈 차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고 24시간 상주하면서 윤 대통령 경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늦게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도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한 걸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 역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그제 오전 조사실에 들어간 직후 체포된 바 있습니다. 오늘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는 총 3명. 온건파인 박중준 전 경호처장은 불구속 수사,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은 석방되면서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해 불법적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려던 경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경찰은 또 다른 강경파로 꼽히는 김신 가족부장에게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어지는 매서운 한파 때문에 이번 취임식은 600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 참석해 실내에서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트럼프의 취임식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 세계가 지켜볼 텐데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미국 워싱턴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1월 19일 오후 5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취임식을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준비했는데 영하 12도의 매서운 북극 한파바람까지 예고돼 취임식은 실내에서 열립니다. 미 의사당 중앙에 위치한 로툰다홀에서 600명 정도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촐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참석자와 보안 요원들이 노출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는 것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 40년 만의 일입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이번에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취임식을 위해 어제 워싱턴 DC로 건너온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유 골프장에서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한 뒤 오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곧이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승리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취임식 공식 일정은 오전에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각 기준 낮 12시,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2시에 열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선서입니다. 취임 선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다는 의미가 되고 그 상징적인 행사로 군대 사열을 받게 됩니다. 저녁에는 무대회가 열릴 예정이고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행사는 다음 날인 21일 오전 국가기도회로 끝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취임식엔 600명 정도만 참석한다고 했는데 누가 참석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인가요? 일단 미국 내부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고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취임식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외국 정상 중에서는 친트럼프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리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직접 참석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취임식에 초대받았지만 대신 한정 국가 부주석을 시주석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쿠팡의 김범석 의장 등이 트럼프 취임식을 위해 이곳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다만 취임식이 실내에서 제한된 인원만 진행될 예정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조현동 주미대사만 정부 대표로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발발 471일 만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6주간의 휴전 첫날 양측은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맞교환했는데요. 한때 하마스가 약속한 석방 인질 명단을 넘기지 않아 이스라엘이 공습을 재개하며 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질을 태운 하마스의 흰색 스타렉스 차량이 나타나자 수천 명의 군중이 몰려듭니다. 검은색 마스크와 초록색 머리띠, 소총으로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이 차량을 에워싸고 3명의 인질을 적십자사 차량으로 인계합니다. ואני מבקש גל שתמסור להן, לרומי, לדורון, לאמילי, עם שלם מחבק אתכם. ברוכות השבות הביתה. 1단계 휴전이 발효되면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 3명이 471일 만에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미 고넨과 에밀리 다마리, 도론 스테인 브레처 등 모두 20, 30대 여성입니다. 가족과 친구 모두 환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Super excitement. I was able to touch her for a few seconds and to hear her voice saying I love you. 이스라엘은 휴전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하마스 측에 넘겼습니다. 앞으로 1단계 휴전 6주 동안 총 33명의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737명을 맞바꿀 예정인데 인질 교환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휴전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구구정당 인사들이 내각에서 사퇴하면서 당분간 불안한 휴전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몬테카를로 국제 서커스 대회를 아시나요? 세계 정상급 고개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경연대회인데요. 모나코로 가보겠습니다. 우아한 음악에 맞춰 아찔한 공중고개가 이어집니다. 귀여운 강아지들도 장애물을 넘으며 현란한 장기를 보여주는데요. 올해로 47번째를 맞은 몬테카를로 국제 서커스 축제가 열린 모습입니다. 몬테카를로 국제 서커스 축제는 세계 정상급 고개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경연 무대인데요. 매년 1월 중순에 열리는 행사로 1974년 모나코 왕실의 주도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왕실 주관 행사이니만큼 스테파니 공주가 진두지휘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참석한 배심원들의 심사로 상을 수여한다고 하네요. 스위스에서는 현지 시간 20일부터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요. 다보스 포럼을 하루 앞두고 시위대가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스위스에서 펼쳐지는 다보스 포럼의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협력인데요. 기후운동가들과 다보스 포럼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시위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착취 포럼, 기후 정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데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루카스 하펠레라는 독일 기후운동가는 트럼프 복장을 하고 기후변화가 사기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네요. 러시아의 주현절을 아시나요? 예수가 30살 생일에 요르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걸 기념하는 날로 얼음물 속에서 용감하게 목욕하는 행사를 말하는데요. 그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영하 날씨지만 남녀노소 속옷만 입은 채 얼음물로 입수합니다. 러시아의 대표 종교 축제인 주현절을 맞아 얼음 목욕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참석자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한 치안이 따로 없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탄핵 정국 같은 정치 리스크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저성장을 막기 위해서 불안한 정치 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서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돈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0.1%나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때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엔 환율까지 오르며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월과 2월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 피해 구제가 700건을 넘겼고 건강식품과 택배가 뒤를 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항공권의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료들을 챙겨놓으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MBN 특별전시 반고흐 명화전이 개막 40여일 만에 2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반고흐의 시대별 대표작들을 원화로 만나볼 기회에 추운 날씨에도 미술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앞에서 관람객들이 반 고흐와 오래도록 눈을 맞춥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불멸의 화가 반 고흐의 명화전이 지난해 11월 개막 이후 한 달 반 만에 2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전시된 대표작 70여 점 모두 반 고흐가 그린 원작 그대로.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진 원화만의 감동이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탔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초기 드로잉부터 시기별로 반 고흐의 전 생애를 조명하는 구성도 몰입을 도왔다는 평가입니다. 배우 박성웅, 홍종현부터 종합격투기 선수 정찬성까지 유명인들도 전시장에 방문해 반 고흐의 작품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자 위대한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 명화전은 오는 3월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이지만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3도로 평년 기온을 9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8도까지 올라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국이 흐리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적겠습니다.
1cm 안팎의 눈이나 1mm 정도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기질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쪽 지역은 종일 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일 텐데요. 특히 낮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충남과 후남, 제주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여기에 중부 서해안은 오전까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0.3도, 대구는 영하 3.6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광주 9도, 대구는 1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먼지는 주 중반까지 머물겠고요. 한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